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포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예. 최근 이 코스닥 증시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핫한 이슈는 화장품, 바이오 제약 이쪽일 건데요. 특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조정 후 다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웬만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천정부지로 많이 솟아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이면서도 좀 덜 오른 기업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은 기업이 바로 이 인포피아인데요. 인포피아는 혈당 측정기, 바이오 센서,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이 진단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분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바로 이 진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진단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 M&A 이슈가 발생하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진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인포피아 오늘 같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6%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단 분야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주 중에서 약간 상승세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M&A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인포피아가 동아 소시오와 피인수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진단기 분야의 인포피아 기술력을 높이 사서 인수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공시했던 인포피아가 다시 적자로 재공시를 하면서 인수 가격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계약 자체를 해지한 건데요. 하지만 인포피아 대표이사가 이 해프닝이 벌어진 직후에 지속적으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회사와 M&A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일이었죠. H2H 파트너스의 대주주의 지분 그리고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2012년부터 사실 인포피아는 좀 만선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M&A를 통해서 구조조정 그리고 흑자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적면은 좀 아픔을 많이 겪었던 인포피아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반전을 꾀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 긍정적인 이슈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M&A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진단기 분야에서 이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인포피아의 진단기는 이 휴대용 혈당 측정기 그리고 병원용 혈당 측정기 그리고 바이오 센서,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동 포장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추세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당뇨병 등이 만성 질환이 크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억 8,200만 명에서 오는 2035년에는 5억 9,200만 명으로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집에서 간편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혈당 측정기가 필수입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도 대부분의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점점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인포피아의 또 하나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질병은 그 진단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서 이 분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포피아의 미래는 좀 밝다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원격 진료 이와 관련돼서 인포피아는 2011년부터 사업부를 개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서비스라든가 유헬스케어, 스마트폰 연동 진단기, 분자 진단 등 이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대용 혈당 측정기와 콜레스테롤 측정기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고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3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는 것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종업계 기업들이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포피아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적자 내용을 뜯어보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지난해 흑자전환 공시 후 재공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적자로 변경된 것도 대부분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일부 세금 부분도 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적자를 또 줄이면서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얘기했던 바로 이 M&A, 이 M&A를 바탕으로 회사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적자를 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일단 턴어라운드가 성공하는 시점에서 좀 큰 폭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도 봐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제약에 열광하는 만큼 그동안 적자 때문에 좀 소외됐던 인포피아를 이제는 좀 지켜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M&A를 통한 그 체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바이오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포피아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정리를 일단 좀 먼저 해드리면 글로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향후 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은 그 성장성이 확보되었다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증시에서도 이 분야의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증거가 될 텐데요. 그동안 실적 악화로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 지지부진했던 인포피아 이번 M&A 이슈와 관련돼서 좀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진단기 분야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목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21,000원 정도, 지금부터 약 한 30% 정도겠죠. 그 정도로 보시고 단기 대응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 좀 꾸준한 N자형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포피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스누라 리서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